6월 둘째 주 로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이 라더견 대표 신병은 확보했지만 이번 사건은 수법이나 규모로 볼 때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건 전말과 앞으로의 수사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주가 조작 의심 사태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임창정 씨 측이 자신의 히트곡을 패러디해 풍자한 유튜버에 대해 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치를 경고해 논란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시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더 뜨거운 이유겠죠. 이번 사태를 요약하면 최근 1년 사이 너댓배 뛰었던 특정 종목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라더견 대표 신병은 확보했지만 이번 사건은 수법이나 규모로 볼 때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건 전말과 앞으로의 수사 쟁점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냐입니다. 지나친 영리 추구 행태를 대수술하지 않으면 사고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반복된 위험 경고에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 정 대표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홍콩 및 유럽 일부 국가는 개인의 CFD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CFD의 98%를 개인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 조작 수법을 보면 주가 조작범들은 날아다니는 형태인데 감독 당국은 뛰어다니는 꼴이어서 CFD, 투자자가 이자를 내면 외국계 증권사는 대신 매수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수익은 투자자가 갖고 손해는 투자자가 메꿔야 합니다. 가령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려면 투자자가 10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CFD는 담보 역할을 하는 증거금 40%만 있으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드립니다. 투자자가 4만 원만 내면 증권사가 6만 원을 빌려줘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주식이 12만 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가 갖는 이익은 2만 원. 보통 주식이라면 10만 원이 있어야 투자하고 2만 원을 벌었겠지만 CFD를 통해선 증권사가 6만 원을 빌려줬으니 4만 원으로 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번엔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으로 반토막 났을 때입니다. 투자자가 담보로 낸 증거금 4만 원과 증권사가 빌려준 만 원이 빠집니다. 증권사 손해부터 메꿔줘야 하는데 돈을 넣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증권사가 주식을 팔아버리는 걸 반대매매라고 하는데 반대매매는 또 다른 반대매매를 불러온다는 게 증권가 정설입니다. 결국 4만 원으로 주식에 뛰어든 투자자는 투자한 돈을 다 잃고 6만 원 빚만 남게 됩니다. 공부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수영을 배우지 않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운동 선수들이 시합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에서 일으킨 이번 주가 폭락 사태. 주가 폭락 나흘간 시가총액 8조 2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남의 말만 믿었다가 당했습니다.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 안 맞아?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 이번 사태는 쉽게 돈을 벌려는 한탕주의에 유명인들을 등장시켜서 천여 명의 투자자들을 맹신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은 우량한 종목을 선택했다는 것, 시선을 피하기 위해 2, 3년에 걸쳐 장기간 작업했다는 점, 추적을 피하려고 조작 세력이 투자자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등 수법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이라는 게 공통 분석입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번 사태. 검찰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 라더견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일단 라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17조와 176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눈여겨보는 모양새입니다. 곳곳에서 피해 호소인이 속출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증권사 주장대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위험 고지 및 이에 대한 동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가 문제된 라임 사태와는 사안을 다르게 봐야 하고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조사 요청이 있기까지 주가 조작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정부. 정 대표는 책임은 투자 잘못한 사람, 우리는 세금만 같은 분위기에 정부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는 환상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연습 후에 다 잃어도 괜찮을 만큼의 소액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문에 의한 묻지마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감독 인력 보강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첨단 감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후진국 대한민국. 이번 사태가 증권 시스템 개선의 하세월인 정부를 움직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서울대학교 박북에도 보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해서 이번 주 핫클릭은 가수 임창정과 명예훼손입니다. 여보 새벽 나야 거기 잘 오르니 여보 새벽 왜 난 내리니. 조회수가 무려 50만 회에 육박하는 이 영상이 최근 화제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는 일명 주식송이라는 이름으로 주식 관련 내용을 풍자해 기존 가요를 개사하고 직접 부르는 콘텐츠가 종종 업로드됐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잇따라 올린 영상들 때문에 피소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린 가수 임창정 씨의 노래를 개사해 패러디한 게 문제가 돼 임 씨 측 소속사로부터 법적 조치 경고를 받은 겁니다. 임 씨 소속사 예스I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메일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귀하가 게시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만약 본 게시물에 대해 즉시 삭제, 철회, 수정 등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게 진정한 표현의 자유다. 어떤 외압에도 영상 내리지 말아달라. 완벽한 창작 등 임 씨 소속사를 비난하며 유튜버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단 해당 유튜버는 영상 삭제 계획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상태. 이 논란이 된 패러디 영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 사실을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말해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유튜버 패러디 영상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임창정 씨 주가 조작 관여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래를 들어보면 임 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공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공익.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사회 전체의 이익을 뜻하는 공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 특정 사회 집단의 관심,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공익성을 따지려면 표현 내용 수위의 적절성, 표현 상대방의 공인 여부, 표현 방법상 불법 여부, 명예 침해 정도, 여론 형성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다 우선시하여 심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공익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본건의 경우 주가 조작 혐의 등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수사 초기 단계인 사안으로 보인다며 주가 조작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임창정 씨도 해당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개사해 그 내용을 널리 알린 것이므로 공익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교동창 10여 명이 있는 채팅창에서 누군가가 한 명을 지목해 A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옥살이를 하다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일까요? 공익성을 인정받은 표현의 자유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이 같은 고교 출신 동창으로 특정한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며 게시 내용은 채팅방에 참여한 고교 동창들, 사회 집단의 이익으로 볼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우리 법원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려는 추세라는 게 법조계 전언입니다. 나아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논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폐지할 경우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남발될 우려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적절한 대안과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진실한 사실 그리고 공익성을 엄격히 따져 사법부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여러 곳에서 전세 사기,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대체적입니다. 이번 주 전세 사기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구제 체계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직 좀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변호사님께서 먼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처럼 일어나는 사기의 한 형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동산은 아파트처럼 매매가 자주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세가 얼마인지, 즉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둘이서 짜고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제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계속해서 주택을 사는 형태의 갭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주택들이 이제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입자들이 받아야 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이제 전세 사기이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수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에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대책 내용 무엇이죠?
네, 절박한 상황에 이제 처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범부처 차원에서 뭐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이제 한시특별법인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제정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특별법 이제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가 있는 임차인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이제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시주택 서민 임차주택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이제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또 요구되고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수사 개시는 이제 뭐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뭐 바로 시작이 되는 거긴 한데 그 외에도 어떤 의도라든지 뭐 이런 주관적 요건이 많아서 결국은 또 이제 그 이거를 피해자들이 또 소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또 제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해서 바로 피해자 배제법, 피해자 좀 감별법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나옵니다. 너무 좀 기준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피해자 중에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요. 또 확정 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의 효력은 전입일의 다음 날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입한 당일날 집주인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냥 대출을 해버리고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된다 한다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에서 다행스럽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 1일 이제 국토부에서도 특별법 수정안을 내놓을 때 대항력 즉 확정 일자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맞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좀 바뀌도록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기를 당했으면 좀 그런 요건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뜻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요건들도 좀 수정이 있었죠? 네, 임차주택에 대한 이제 경공매가 개시되기 전은 좀 너무 이제 늦다는 비판이 나와서 임차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 이제 변경이 좀 되었고요. 서민 임차주택의 요건도 면적 기준이 사라지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로 이게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그 150%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사실상 이제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 이것도 너무 늦을 수도 있고요. 임차인의 기망, 뭐 바지 사장에 대한 뭐 명의 이전 등이 또 추가됐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요건도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보증금 상당액도 모호할 수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로 바뀌어서 사실상 그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네, 좀 들어보면 상당히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님, 그럼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좀 구제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경매, 공매, 유예 정지 요건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에서는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람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피해 임차인도 직접적으로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용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전세 사기범은 일부러 세금도 내지 않고 떠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금 체납액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먼저 경매적인 주차는 경매되는 주택은 이제 조세 채권이 선순위로 보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경매에 낙찰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손실이 더 큰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의 개수별로 n분의 1로 안분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 납부액만 분리해서 환수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뭐 대출 상품을 신설하게 되고 대출 조건을 조금 더 우회하게 되고 뭐 그 밖에 몇 가지 세액에 대해서 감면한 대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임차인들 중에서는 사실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LH 우선 매수권 양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는 주택을 사기 원하지 않는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해서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입주 자격도 제한 없이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또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 자격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그다음에 신용대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어제까지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여당이 제시한 우선 매수권이나 앞서 말씀드린 LH의 매입을 통해서 임대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들에 대한 전세 대출, 장기 분할 상환 아니면 추가적인 전세 자금 대출 등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애초에 피해자들은 대출 여력이 부족해서 전세 사기 피해 대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제체를 통한 것들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야당에서도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임대보증 채권 매입이라고 하여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추후에 회수하는 그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제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서는 좀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전세 계약은 이제 4인 간의 이제 계약인데 세금으로 이제 보상하는 방법은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거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이제 다른 피해와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아직 여야 간의 대책 차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할 수 있는 예방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허그 즉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강화하는 게 아무래도 예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난 2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전세 앱이라는 제도인데 빌라나 연립주택의 시세와 적정 전세 보증금 등을 알려주게 되는 이제 앱을 좀 개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주택의 수가 워낙 많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없거나 아니면 시세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아무래도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도 보완이 좀 시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세 사기의 공범 역할을 해왔던 일부의 공인중개사들과 아니면 감정평가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법도 구제책이자 예방책의 일부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좀 가입하도록 제도를 하고 대출 실행 시에 평가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면서 대출 기관에서 손해책임 묻는 제도 개정들도 특별한 법안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지금 나온 제도적인 예방책 외에도 임대인이 내 전세금으로 무엇 할지 모른다라는 좀 임차인들의 이 불안감도 해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변호사님, 이것에 관한 방안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세제도가 문제가 많지만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좀 모으기 좋아서 선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임대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월세를 또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전세보증금을 이제 펀드에 다 모아가지고서 운용을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임대인한테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당 사업으로 이제 샌드박스 신청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 실제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도적 환경상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샌드박스 등을 통하지 않고는 바로 이제 사업화되기 좀 어려운 점은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심하고 무사히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